프로모션 기획서 우리가 기획하는 것과 또 기획서 작성하는 방법을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뭐 기획을 하거나 회사 내에서 홍보를 하거나 뭐 대행을 하시는 분은 특히나 뭐 많이 하겠지만, 홍보 기획하고 이벤트 기획 이 두 부분은 상당히 물려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생각하는 부분 하나 끊어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기획하려고 하면은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되지 않아서 덜컹덜컹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요새 마케팅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차별화죠. 그렇죠? 뭐 맨날 나오는 말이 차별화고, 그 다음에 요새는 마케팅의 큰 맥락에서 뭐를 해요?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걸 많이 해요. 그렇죠? 여러분 기말해주신 스포츠 마케팅을 많이 하겠죠? 그죠? 스포츠 마케팅도 하나의 뭐예요? 그것도 브랜드 마케팅이에요. 그렇죠? 무슨 골프대회 뭐 있죠? 무슨 골프대회 뭐 한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뭐야? 큰 브랜드 차원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브랜드가, 왜 뜰까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브랜드 마케팅, 브랜드 기획을 하려면 오늘 포커스를 두는 건 그림에서 보는 것이 아시겠지만 브랜드 기획 그 자체예요. 예. 여러분 브랜드가 뜨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들어가 보면은 좀 나을 부분이 있겠죠. 여러분 제가 쫓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획에 대한 날을 세우세요. 예. 그게 틀리건 안 틀리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예. 틀리건 안 틀리건 여러분은 시험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리면 틀린 대로의 맛이 있고요. 맞으면 맞는 대로의 맛이 있고요. 또 틀리고 맞다의 개념도 아무것도 없고요. 네. 그렇죠? 여러분이 홍보한다고 해놓고 프로모션 기획해놓고 이건 홍보가 아니잖아. 그런 사람 없어요. 왜? 실무는 좌로 가건 우로 가건 뭐예요? 목적지만 달성하면 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만 달성시켜주고 여러분의 상사가 원하는 것만 달성시켜주면 홍보건 광고건 뭐건 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실무하시다 보면 그 대행사를 부르죠. 그러면은 광고 대행사한테는 광고가 맡기는 게 아니에요. 네. 걔한테 명함도 짜달라고 말도 해요. 네. 어차피 다 같은 계열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실행하는 우리 기획자가 그렇게 나눠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그 일을 발주하는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브랜드가 왜 키워드고, 요새 여러분 마케팅 서적에 가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마케팅 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브랜드 책이에요. 네. 그것만 보면은 내가 앞으로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되고 어떤 기획을 해야 되는지도 대략 방향성을 많이 타진할 수가 있죠. 왜일까요? 첫째로는 제가 먼저 말씀을 하나 드리면, 브랜드가 완전 통합을 이루어요. 거의. 그렇죠? 브랜드 마케팅은 다른 말로 하면 통합 마케팅이에요. 뭘로 통합시켜요? 브랜드로 통합시켜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는 통합적 사고의 하나의 가장 드러나는 팩트 중에 하나죠. 만약 브랜드가 없다라고 하면은 통합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삼성은 삼성 그 브랜드의 모든 걸 통합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통합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다시 배분해주고 있죠. 그 힘을. 그래서 새롭게 삼성건설이 나오고 삼성자동차 나와도 삼성 브랜드 파워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죠? 삼성이 만들면 다르다. 여러분 에어컨 이제 곧 여름에 오니까 에어컨, 휘센, 몇 개 있죠? 그거 다 제조사는 또 다른 데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딱 브랜드가 붙여지면은 일단 뭐예요? 가격이 올라붙죠. 그렇잖아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어디 회사에서 졌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고요. 첫째, 통합하기 위해서고요. 둘째,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는 거는요, 마케팅 수단으로서 배운 거예요. 그렇죠? 마케팅 수단으로서. 근데 브랜드는 뭐예요? 마케팅 수단이 아니라 뭘로 읽혀요? 사업 자체로 읽혀요. 홍보를 해서 뭔가 돈을 버는 거죠. 매출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홍보는 수단이죠. 브랜드도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이기 되긴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기도 해요. 브랜드를 만들어 놓으면 사업이 돼요. 돈은 자연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힘들이지 않고도 벌어지는 거죠. 브랜드가 만들어져 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요새 사업을 하는 거에 목적을 브랜드 형성에 두는 경우가 더 많아요. 두 번째 이유로는 그래서 브랜드가 뜨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펑션 위주보다 요새는 가치 위주의 사고방식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겠죠? 여러분 스타벅스. 네. 여러분 스타벅스 저번에 한번 텔레비 한번 나왔죠? 그걸 메스티지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메스티지 제품. 메스가 프리스티지를 원하는 게 메스티지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타벅스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를 위한 건 뭐예요? 진짜 비싼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요새는 브랜드 아닌 게 없다라는 거예요. 브랜드를 키워가지고 이제는 커피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요새 스타벅스는 뭐예요?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딱 뜨고 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커피 빈도 있고 뭐 먹고 다 벤치마킹에서 따라오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차별화를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차별화를 했으면은 스타벅스랑 차라리 정반대를 생각했으면 좀 차별화가 될지 몰라도 뭐예요? 다 스타벅스스러워요. 그렇죠? 뭐 차별화가 있다면 이 정도의 차별화야. 뭐 커피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서랑 조금 맞게끔 우리나라는 일단 뭐예요? 소파가 푹신한 걸 좋아해요. 근데 스타벅스는 약간 뭐예요? 좀 딱딱해요. 걔네들은 그런 거 있죠. 약간 외국 정서예요. 시애틀에서 나왔잖아요. 그거 자체가. 근데 우리는 커피빈에 가면은 푹신한 걸로 조금 이렇게 놓고, 뭐예요? 약간 분위기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카페 스타일. 약간, 뭐예요? 현지화가 된 거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차별화를 해주는데, 프리미엄 커피라는 거는 역시 스타벅스가 딱 잡고 있죠. 스타벅스는 요새, 걔네들은 우리나라 와서 차별화를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스타벅스가 하나 있죠. 어디에 있어요? 인사동에 있죠. 거기는 스타벅스 이렇게 써놨죠. 거기 가면 여러분 비글인가 그런 거 안 줘요. 걔네들은 뭐 줘요? 떡 줘요. 거기 가면 떡 주고 뭐 차 주고 그래요. 스타벅스에서 생각도 못 해봤던 걸 걔네들은 하고 있고 지금은 뭘 하고 있느냐? 뭐 네이버랑 같이 조인트 해가지고 뭐라더라? 책 읽는 스타벅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제휴 마케팅 이런 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영역을 계속 넓혀가고 있어요. 걔네들이. 이게 아주 쉽게 말하면 아마존 전법이라고 그래요. 아마존 전법. 아마존이 계속 리딩 회사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한 스텝 먼저예요. 언제나. 이런 회사는 또 누가 있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례고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전략이에요. 그래야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통합적으로 읽혀져요. 요러면 요러고, 요거면 요거. 언제나 뭐든지 이렇게 끊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면도기, 질레트는 스타벅스와 아마존 방식의 마케팅을 쓰고 있죠. 질레트는 언제나 지네들이 혁신해요. 누구도 건들지 않는데 지네들이 혁신해요. 마3 나오고요. 그 다음날 마4도 나오고요. 지네들이 3중 면도날 만들고요. 나중에 지네들이 4중 면도날 막 만들어요. 여러분, 질레트 홈페이지에 가보면 제품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다 위로 갈수록 혁신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따라올 만한 애가 없는 거야, 걔를. 왜? 보통 여러분 혁신과 이거는 언제 이루어져요? 누가 따라오거나 막 이러면 혁신을 이루어서 이게 리딩 회사가 되기 위해서 더 앞서 나가려고 하는 거죠. 질레트는 그렇게 안 해요. 질레트는 그냥 주기별로 계속해요. 그렇죠? 질레트 광고 보면 어때요? 맨날 면도날이 밀착면도 해가지고 새롭게 나오고 맨날 그러잖아요. 걔네들은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못 따라오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런 방식으로도 하기도 하고요. 그게 질레트는 질레트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그 이름이 질레트예요. 네, 창업자 이름을 따다가 그냥 질레트라고 쓴 거죠. 왜 질레트라고 썼느냐? 약간 프랑스어 발음이 나요. 질레트라는 말에. 근데 미국인들은 프랑스 발음을 선호해요. 그래서 그냥 질레트라는 이름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요새는 브랜드가 최고라는 말을 해요. 이거 하늘보리. 이게 1,000원이에요. 그죠? 1,000원. 여러분, 보리차를 1,000원 주고 마시는.
저희 어머니가 저거 제가 마신 거 미쳤다고 하던데요. 이거 원가가 얼마나 할 것 같냐라는 거죠. 근데 1,000원을 주고 왜 마셔요? 하늘 물론 그냥 마시고 싶으니까 마시는 거겠지만 이게 하나의 브랜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카콜라가 브랜드가 빠지면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코카콜라는 3분의 2가 빠져요. 네. 코카콜라의 3분의 2 가격이 브랜드 값이에요. 나머지 3분의 1이 코카콜라 그 값이고요. 네. 여러분 그런 것도 있죠? F킬라가 인수됐죠? 그때 F킬라의 전체 가격의 3분의 1이 실제 가격이었고 3분의 2가 브랜드 가격이 있어요. 브랜드 가격. 애플도 그런 게 있고요. 뭐든지 요새는 이제 브랜드. 왜 이게 중요하느냐? 여러분, 어차피 제품을 좋아하고 제품을 싫어하고 이거의 차이는 뭐든지 다 사람들이 이 머릿속에서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의 차이예요. 좋은 제품이라고 인식이 되면, 네,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나쁜 제품이라고 인식이 되면 나빠지는 거고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쇼핑하실 때 여자분들 가면 제품 사보면 어떻게 돼요? 텔레비에서 본 건 좋은 제품 같고요. 내가 한 번도 못 본 건 불량 제품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는 거잖아요. 중소기업 제품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 근데 사람들은 불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도 자기가 모르면. 이게 이제 브랜드가, 여러분, 브랜드는 차원이 많죠? 그죠? 브랜드는, 저도 브랜드죠. 그죠? 여러분도 브랜드죠. 우리 대한민국도 브랜드죠. 그죠? 이 지구도 브랜드고요. 브랜드는 다 브랜드예요. 요새는 이제 브랜드를 따져가는 거고, 궁극적으로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브랜드를 못 만든 사람은 계속 고생만 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초기에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 있느냐에 대한 기획을 우리가 한번 좀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죠. 자, 저번 시간에 한 거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자. 자,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고요.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촉진 중에 프로모션이 있는 거고, 이 안에 또 브랜드라는 게 있는 거죠. 또 이 안에 이벤트를 하는 거고요. 근데 요새는 아까 말씀드렸죠. 브랜드가 이 위로 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브랜드 자체가 매니지먼트이기도 해요. 여러분, 루이비통 이런 거 자체는 브랜드 자체가 맨 상단에 있어요. 걔네들이. 왜? 브랜드를 빼면은 걔네들은 뭐예요? 그냥 가방이죠, 가방. 아니면 그냥 신발. 나이키에서 나이키 로고를 떼면 걔가 뭐가 있겠어요?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되게 웃긴 거예요. 나이키를, 로고를 떼고 거기다가 여러분이 까발로를 붙여놓으면 까발로예요, 이제. 네. 그리고 찢어지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역시 까발로야. 근데 원래 나이키인데도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그게 이제 브랜드가 주는 인식이 강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이키가 찢어지면, 내가 너무 험하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까발로가. 이게 이제 브랜드가 자기 영역을 딱 보호하는 게 큰 거죠. 네. 원래 최고인 사람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고, 최악은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생 애들이 밥은 2,000원에 먹고, TV에 나왔어요. 대학생들이 사는 방식, 요새, 메시지로. 일단 10,000원이 들고 있으면, 버스값, 차값 뭐 해가지고 3,000원 쓴대요. 2,000원 가가지고, 식당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요. 그때는 식당 아줌마한테 딜을 한대요. 네. 돈가스 하나 더 줘. 돈가스 하나 못 줘. 그래가지고 더 뺏어 먹겠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거 먹고 나서 친구랑 가서 5,000원짜리 스타벅스 커피를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이게 건전한 소비 생활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송국에서 와서 했죠.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모자를 눌러쓰고 여자애가 음성 변조해서 제가요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 5,000원짜리 먹냐? 그래야만 자기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자기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벤츠니 뭐니 그런 거 못하고 다니잖아요. 스타벅스 커피 5,000원짜리를 먹으면서 자기한테 자기 프라우드를 준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200원짜리를 마셔도 되잖아. 그럼 그건 자기가 자기 꼬락서니를 못 봐주겠다라는 거지. 밥 2,000원짜리 먹고요. 2,000원짜리 200원짜리 커피 마시면 그건 자기가 용서 못하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1차 타겟을 누구한테 많이 맞췄어요? 여성한테 많이 맞춘 거예요. 프리스티지가 브랜드 그거에 좀 민감한 남자들이 좀 덜해요. 그거에. 덜한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거죠.
자, 여자들은 화장품이나 이런 생활소품의 브랜드를 많이 추구하고 남자들은 차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렇죠? 차, 뭐 인생의 목표가 차에 대해서 있으니까 요거에 많이 포커스를 맞춘 거죠. 자, 그래서 요새는 브랜드가 이 윗부분에 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자, 그래서 요새 어떤 기업에서 그런 거 하죠. 요새 저도 뭐 얘기 들어 경영 목표가 브랜드 매니지먼트예요. 그냥 2006 경영 목표가. 네, 뭐 이런 경우도 회사도 많아요. 자, 수평적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자, 이렇게. 이거를 여기다 브랜드라고 집어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많은 회사의 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브랜드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요새는. 자,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프로모션을 정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건 제가 정의한 거고, 제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느낀 거예요. 저는 프로모션 기획을 할 때, 저는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저는 볼거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어차피 제가 해왔던 방식도 그런 방식이었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물론, 이렇게 안 믿어도 상관은 없어. 저는 통합적 사업을 해서 오픈 마인드예요. 누구든지 챌린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챌린지도 아니고 그냥 자기 의견은 자기가 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자꾸 이쪽 기획을 하겠죠. 그러면 이 방식이 안 맞다고 한 사람은 저한테 의견을 주질 않아요. 일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점점 일을 제 방식대로 하는 거고 제 철학을 심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아닌 거죠. 근데 아닌 게 분명히 하라라는 거예요. 아닌 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책에서 나오는 이벤트 기획론에서 말했던 한 번도 못 봤던 어떤 사람이 해놨던 말을 보고 그게 이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이벤트를 모르고 죽어요. 여러분 득도를 해도 뭐예요? 부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것도 자기가 알아가는 거야. 자기가. 그렇죠? 뭐 대주교는 아니고 누구라고 하죠? 걔네들은? 대빵 아저씨 있잖아요. 불교에도 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부처가 처음에 들어온 사람의 생각하는 부처랑 동일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철학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새롭게 정의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시작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군더더기가 많이 빠져요.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이 보일 거고요. 자, 프로모션의 키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자, 그래서 이렇게 서커스 마스터, 서커스 단장 같이, 여러분이 프로모션 기획을 할 때는 잠시 여러분의 자아는 꺼두세요. 여러분의 자아는 꺼두고, 서커스 단장이 된 것처럼 생각해보서 하게 되면은, 프로모션 기획서가 재밌어요. 여러분, 서커스 한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서커스 한번 가보세요. 프로모션 기획을 내가 좀 하겠다. 프로모션 기획이 아니야. 무조건 마케팅 기획은 프로모션 기획은 아까 말했죠. 그냥 원천적인 소스예요. 소스가 있어야 뭘 하지. 서커스에 가보면 가본 사람이 알아. 가보면은요 막 이게 천막으로 해놔가지고 약간 밀폐된 공간 같은데 그냥 그 냄새가 있어요. 팝콘하고 땀 냄새하고 막 이게 섞인 냄새가 있는데 불 딱 그죠. 빰빠바밤 하면서 막 하게 되면 애들 막 자지러지는 소리 있죠. 막, 와, 뭐하고 막 하고, 저기서 땅콩이요. 저기서 막, 한쪽에서는 코끼리 난동 피우기도 해요. 그 모든 것들이 한 스팟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3, 4일 지나면 걔네들이 천막 치고 떠나요. 그럼 어디선가 엄청난 걸 해요. 여러분, 서커스단도 오면은 뭐예요? 퍼레이드예요. 옛날에 퍼레이드하고 전단지 부시잖아요. 똑같아요. 하는 방식이. 방식이 뭐냐? 대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거지. 하는 방식은 예전 70년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기본을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본을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제가 말씀드렸죠. 엑스트라를 찾기 때문에 계속 못하는 거예요. 기본이 잘하면 엑스트라는 옵션이지. 그렇죠? 꼭 못하는 사람이 기본은 못하면서 엑스트라만 갖고 쇼부를 보려다 보니까 다 말아먹는 거예요. 얘를. 하지도 않아도 될 걸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이런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봐서 여러분이 제가 지금 좀 저를 제대로 팔로우 하시는 분은 서커스 마스터가 지우고 여기다가 다른 사람을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다른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여러분 적어도 1시간은 전반적으로 프로모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도대체 뭘까?
그리고 수평적 사고가 상당히 넓어져요. 뭐와 붙일까? 제가 이거 생각할 때 고민을 많이 해요. 뭘까? 도대체.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건 뭘까 도대체. 야, 결국 서커스 단장이었구나. 이게 한 1, 2년 지나면 또 바뀌어요. 왜? 생각은 계속 진화되는 거니까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많이 줬죠? 당구. 여러분이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알아들었으면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여러분 걸로 지워서 다시 붙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코끼리가 될 수도 있고요. 제가 꼭 사람으로 했다면 무조건 사람으로 하는 것도 뭐예요? 수직적 사고죠, 그것도. 제가 사람으로 했으면 사물로. 아니면은 뭐 다른 걸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프로모션 기획의 기본 메커니즘은 메이킹 이슈, 화제성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필살기는 두 마리 호랑이를 잡는 거예요. 네. 하나는 차별화를 찾아내는 거, 하나는 렐리번스를 찾아내는 거. 렐리번스의 사례는 아이보리 같은 게 대표적인 게 있죠. 아까 엉덩이 까는 그 헬스클럽 그 광고도 하나 더 있고요. 또 차별화도 여러분 차별화하게 되면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차별화. 누가 패스트푸드 하면 슬로우푸드라는 거예요. 그게 차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중간을 잡을 수 있어요. 클라이언트한테. 어차피 클라이언트랑 여러분도 뭐예요? 하나 인식상의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할 수 있고. 그 다음, 차별화의 4가지 접근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렐리번스에 대한 4가지 접근법을 좀 말씀해 드렸고요. 렐리번스 같은 경우에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찾지 말고 설정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찾는 거예요.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죠. 그러면 논리력이 많이 생겨져요. 논리력이. 자, 그 다음 이벤트 프로모션 플래닝 핑거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제가 손가락으로 했으면 여러분은 발가락으로 하는 게 답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해도 돼.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이 한번 다른 식으로 발상을 계속 해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 반지를 껴야 되는 거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반지에 끼는 반지의 제왕은 최고가 누구예요? 아무래도 광고예요. 네. 광고가 반지의 제왕이고, 얘는 뭐 반지의 두 번째 제왕일 수도 있겠지만. 자, 브랜드란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브랜드를 일단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여러분 매번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브랜드의 근본적으로 브랜드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누가 이 얘기했더니 부자, 렌자, 듣자의 합성어라고 하는데 좋아 그것도. 그렇죠. 그것도 수평적 사고방식이에요. 일단 세 개가 합쳐진 거니까. 브랜드는 뭐라는 거예요? 병원의 브랜드가 뭐냐라는 거죠. 병원의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브랜드가 알아야 병원의 브랜드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은 안다고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누군가에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고 여러분 사람은 원래 쉽게 말해줘야 좋아요. 네. 비즈니스 라이팅의 1원칙이라고 했죠. 이지 쉽게. 네. 브랜드라는 뭐라는 거죠. 여러분 다 달라요. 답을 찾지 마세요. 브랜드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업가, 여러분, 미국 마케팅 협회의 정의는요, 뭐냐면, 상품과 상품을 구분할 수 있는 식별, 뭐, 로고, 뭐의 통합적 지침이라고 말을 해요. 웃기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것들이 뭔데 그렇게 정의를 해. 걔네들이 정의하면 사람들이 와르르 진짠가 보다 하고 그 시험에 나올지도 모르고 막 이런 거잖아. 그 시험에 틀리면 뭐 어쩔 건데. 네. 걔네들은 브랜드를 뭘로 본 거예요? 마케팅 차원에서 본 거죠. 근데 내가 마케팅을 안 하는 거라면 난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뭐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실 분. 브랜드란 뭐 이런 거다. 블랙박스는 블랙박스 같은 거다. 네. 비행기의 핵심 정보만 가지고 사업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핵심 정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죠. 네? 또 뭐 있으세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브랜드는 뭐다. 여러분이 풀정의 있죠. 풀정의. 예. 브랜드란 뭐뭐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 이전에 이걸 하는 게 좋아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되게 안 나와. 이거 하고 이렇게 나오면 나와요. 예.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브랜드. 그동안 생각해왔던 브랜드. 그리고 여러분이 익숙해하는 그 무엇의 연계성. 그게, 그리고 나서 거기에 여러분의 철학을 심어내는 게 일단 여러분이 생각하는 브랜드고요. 거기서부터 브랜드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네? 그게 시작이요? 어디선가 보면 끝이 되겠죠. 꼭 반드시 여러분 제가 하는 거에 꼭 반드시 그런 걸 하세요. 그 작업을 하셔야 제가 처음에 이 과정 자체가 처음에 50%는 라이팅이지만 두 번째는 통합적 사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네. 라이팅은 충분히 됐어. 이제 연습이에요, 연습. 연습이고, 두 번째냐, 뭐냐. 이 통합적 사고 하는 것도 연습이에요. 예, 많이 안 하면 늘지가 않겠죠. 자, 브랜드는 뭐뭐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자, 브랜드에 대한 5가지 오해를 보면 아직까지 좀 모르겠다. 라고 하면 좀 잡힐 수가 있어요. 브랜드에 대한 본질. 브랜드의 첫 번째 오해는 명품이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쉽게 아주. 루이비통, 불가리, 이런 것들이 브랜드다. 아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브랜드죠. 브랜드 하면 고급 명품. 고객이 가치를 느끼는 모든 것은 다 브랜드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히딩크도 브랜드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기 하는 무슨 인천의 무슨 섬도 브랜드고요. 거기 있는 돌멩이도 브랜드예요. 조건은 뭐예요? 가치를 느낀다면. 무조건 다 브랜드가 될 수 있어요. 네. 꼭, 여러분, 가방에 가치가 붙은 게 명품이죠. 가방에 가치가 빠진 게 그냥 가방인 거죠. 그죠? 브랜드는 상품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과 사람 모두 다 브랜드예요. 가치를 느끼는 모든 건 다 브랜드라고 명을 할 수 있어요. 로고나 상표가 브랜드다? 디자이너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하죠. 로고나 상품은 뭐예요? 로고나 상표로부터 연상이 되는 가치가 브랜드예요. 그렇죠? 그거는 뭐예요? 식별하기 위한 표식이죠. 그거 자체가 브랜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 로고 바꿨다고 삼성의 브랜드 파워가 약해져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훨씬 더 잘 구분될 수는 있어요. 유니크해서. 그러나 삼성이 네모 박스로 했다고 예전에 삼성이 아니다? 이건 아니죠. 절대. 그렇죠? 광고나 마케팅의 결과이다? 광고나 마케팅의 이유예요. 브랜드는요. 결과,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를 지키고자 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브랜드 때문에 하는 거예요. 광고나 마케팅은. 브랜드는 제가 교회에서 브랜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브랜드죠. 그죠? 교회도 브랜드예요. 그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도고요. 얼마만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헌금이 달라져요. 목사님한테 한번 그렇게 쉽게 얘기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목사님한테는 뭐라고 말씀드리는지 알아요? 브랜드는 주님이에요. 브랜드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이자 끝이에요. 원래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말해요. 누구요? 누구냐? 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 나는 처음에 있었던 자이자 끝에 있던 자다. 나는 빙이다라고 말해요. 빙. 빙이 뭐예요, 영어로 빙? 존재하는 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제가 아마 기획적 창의력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성경에서는 모두 다 말을 그렇게 해요. 다 직접적으로 말 안 하고 나는 빙이다, 뭐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성경이 계속 읽혀지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다 해석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영원히 베스트셀러예요. 영원히 판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마케팅 서적은 한번 읽으면 판독이 돼요. 왜? 뭐뭐는 뭐뭐다. 딱 꽂으니까. 제가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왜? 브랜드는 기업에 있어서 뭐예요? 존재의 시작이고요. 존재의 끝이에요. 그리고 왜 빙이냐? 브랜드가 없어지면 기업도 없어져요. 브랜드가 빠진 기업은 뭐예요? 그냥 공장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기업이 아니라. 그랬더니 목사님들은 라고 말 안 하던데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멘. 아멘. 그래요. 약간 모르면은 주여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기업이나 마케팅 얘기하면 이질감 느껴요.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뭐야? 여러분, 수평적사고로 사람들이 이렇게 끌어안는 방식으로 가면은 훨씬 더 잘한다고. 그래서 한 두세 번 했죠. 자, 광고나 마케팅의 이유이고,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생각하는 사람 모두 다. 입은 짐승도 하는 것 같아요. 왜? 최근엔 전 개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개 사료에서 유명한 브랜드가 뭐예요? 퓨리나라는 게 있어요. 네. 저희 집에 퓨리나를 먹이다 제가 돈이 없어서 딴 걸 먹였더니 이 자식들이 안 먹더라고. 개도 브랜드를 따져. 아니, 왜냐면, 퓨리나 비싸요. 네, 그래가지고, 그 있잖아. 한 포대 살 거 세 포대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요새 뭐, 브랜드가 약한 건 플러스 원도 많어. 그런 거 있죠. 어느 날 가보니까 아저씨가 권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브랜드를 좋아해서 퓨리나를 먹였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저씨가 이거 사면 한 푸대 더 플러스 개밥통까지 준대. 샀죠. 예? 그게 프로모션. 네, 그 프로모션이죠. 여러분, 그거는 무슨 프로모션이라고? 그건 세일즈 프로모션이라고 불러요. SP라고 불러요. 목적이 다른 거죠.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환불, 쿠폰, 마일리지, 뭐 기타 그런 건 뭐예요? 다 세일즈 프로모션 안에 들어가요. 우리는 이벤트 프로모션에. 여러분 이벤트 프로모션 하나가 이해가 되면 세일즈 프로모션 다 이해돼요. 왜? 하나 플러스 하나 뭐예요? 볼거리예요. 그것도 뭐예요? 뭔가 하나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일리지 뭐예요? 볼거리예요. 마일리지 계속 높아지는 거 보고 뿌듯해요. 세일즈 프로모션에도 볼거리 주지 않고 뭔가 취득되는 거 하지만 절대 안 해. 그렇죠?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켜보면 참 잘했어요를 줘요. 주문 참 잘했어요. 그걸 뭘로 줘요? 포도로 해줘요. 포도. 그럼 매일매일 붙이라고 하죠. 그게 뭐예요? 쿠폰제죠. 여러분 쿠폰제 할 때 보통 어떻게 해요? 프로모션 할 때 2개 정도 붙여놔요. 예? 붙여놔요. 여러분 광고할 때 오징어 광고 있죠. 오징어 다리 광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띡띡띡 하는 거 있잖아요. 전화번호. 예, 머리 좋은 애들은 어떻게 해요? 2개 정도 떼놔요. 그게 밴드웨건 효과라는 거죠. 누구든지 첫 바다 맞고 싶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띄어놔야 세 번째 이렇게 뛴다라는. 그것도 뭐예요? 거리예요, 볼거리. 띄어놔야 눈이 가요. 누군가 관심이 좋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디를 하실 때, 그 어떤 스타디를 할 때 내가 기존에 있던 알고 있는 지식에서 일단 끌어들이세요.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이해를 하다 보면은 게임은 지는 게임이에요. 여러분이 느끼고 있던 거, 여러분이 알고 있던 거, 그 작은 지식들을 다 이렇게 안에서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끌어올리는데 내가 워낙 평상시에 공부를 안 해서 끌어올릴 게 없어요. 그때는 공부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이 써먹지 않고 있는 지식이 많은 거지. 한 사람이 하루에 내가 알게 모르게 접하는 정보가 2,000개가 넘어요. 내 머릿속에 취득되는 정보가요. 근데 여러분은 그게 뭐예요? 안 쓰니까 필요 없다라는 이유로 뭐예요? 저기 저기 하단에 저장이 돼 있어요. 하단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 그거 하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누가 힌트를 주면 계속 이렇게 나와요. 필요에 의해서. 자꾸 일단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끌어갖고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되면 유지식, 신지식을 찾는 거예요. 그게 통합적 사고방식의 하나의 방식이에요. 지식 습득 방법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새로운 게 없어요. 제가 말하면 여러분은 어때요? 공감을 해요. 왜? 저는 평상시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냥 끌어올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PT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제가 생각하는. 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은 말은 들어지지가 않아요. 왜? 요새는 다 잘났거든요. 누가 뭔 말하면 나도 할 말 있다. 뭐 이런 방식이니까. 자, 그놈의 저희 집 개 이름이 초롱인데 이놈의 개새끼가 입이 고급화가 돼가지고 개도 개를 따져가지고 안 먹어요. 안 먹어가지고 누가 버티나 보자. 근데 역시 브랜드에도 장사는 없는 게 굶기는 건 장사가 없더라고요. 안 먹어? 그럼 안 줘. 하더니 얘가 거의 3일 단식을 하더라고요. 안 먹어요. 독한 놈의 독한 시추인데 독해 죽겠어. 그래가지고 4일째 되는 거 보니까 조금씩 먹는데 왜 그러다 보니까 제 동생이 이렇게 주었더라고. 뭔가 다른 거 있죠. 퓨리나보다 더 브랜드인 거 있죠. 인간이 먹는 거. 그거 먹죠. 그러다 이제 결국 걔가 이겼죠. 다시 퓨리나로. 걔도 따진다라는 거. 여러분 집안에 있는 동물을 갖고 실험해 보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거 되게 웃겨요. 퓨리나를 갖고 오죠.
그럼 와서 밥 달라고 그래요. 내가 걔가 걔의 눈으로 세상을 못 봐가지고 한 번도 못 보겠지만 걔가 뭘로 식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걔는 그것만 보면 물론 걔는 뭐 냄새나 뭘로 하겠죠. 근데 1+1을 갖고 오면 안 온단 말이야. 예? 내가 만약 걔를 가지고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이 방법은 베이비 키드 마케팅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애들을 위해서 사야 되느냐 아니면은 엄마를 위해서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애가 보채는 비율이 크냐 엄마가 먹이는 비율이 크냐, 이것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 저거 사줘. 닥쳐. 이게 맞냐? 뭐가 이게 맞냐? 이거라는 거죠. 요새는 뭐예요? 애파. 중국에 가면 다 애예요. 왜요? 황제 마케팅이잖아. 그러잖아요. 누가 뭐 텔레비 뭐지? 웨딩 크래커인가? 그 영화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빠 보채릴 때 아빠한테 저 남자 코 막고 숨 안 쉬잖아. 죽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들어주잖아요. 요새 우리나라도 뭐야? 옛날엔 엄마 위주로 마케팅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베이비 분유 있죠? 이건 다 엄마를 맞추죠. 네, 엄마를 맞추잖아요. 엄마, 위대한 엄마가 뭐 꼭 붙어라, 여러 가지 우유를 왜 그러냐? 아기는 자기 주장을 아직 못 하잖아. 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베이비 분유 하는 사람들이 산부인과랑 제휴를 많이 해요. 처음에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나오죠. 그러면 산부인과에서 그 입에다가 뭐를 꼽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분유가. 얘가 앱솔루트를 먹였어요. 아빠가, 그 산부인과 그 사장이 그걸 딱 먹였어. 그럼 엄마가 그걸 볼 거 아니야. 의사가 앱솔루트 먹이고 있다고 하면 웬만하면 앱솔루트 먹인다고. 그 애기도 뭐예요? 웬만하면 그걸 더 잘 먹어요. 왜? 지가 세상에 내서 처음으로 맡아본 브랜드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다른 걸 먹이려고, 메일을 먹이려고 그래. 그러면 애가 탈이 날 수도 있고, 그게 그래서 그 부분을 딱 잡기도 해요. 마케팅을 할 때. 자, 그래서 개나 사람이나 뭐든지 브랜드는 다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일반 상품과 브랜드를 비교해보면 좀 더 쉬워요, 저요. 프로덕트, 일반 상품과 브랜드를요. 자, 여러분, 김치 두부, 이건 상품이죠. 이거의 브랜드는 뭐예요? 풀무원, 종갓집, 이게 브랜드죠. 이 두 개의 차이를 알겠죠? 예. 이거는 그냥 기능이죠. 그냥 일반적인 거죠. 김치 먹으면 짜고 맵고 뭐하다. 두부는 뭐예요? 뭐 두부찌개 먹을 때 먹는 거고. 풀무원 두부는 최초로 두부를 브랜드화했죠.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세요? 예전에 두부 하게 되면은 아줌마가 돼지고기 담는 검은 우리나라는 그런 게 많아. 우리나라도 보면 통합적 사고는 커요. 뭐든지 그놈의 검은 봉다리에 다 담아내요. 돼지고기건 뭐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잡아가지고 아줌마가 이렇게 딱 잡아서 이렇게 줬잖아요. 그거를 보고 풀무원 애들이 어떻게 했어요? 낱개 포장이라는 걸 했죠. 낱개 포장을 해서 30% 더 받아 먹었죠. 그러고 하다 보니까 강남권부터 해가지고 풀무원 두부를 먹기 시작한 거죠. 자, 여러분, 운송 서비스? FedEx DHL. 이게 브랜드라는 거예요. 운송 서비스는 뭐, 여러분, 야, 이번에 택배 어디에다가 뭐 보내야 되는데 뭘로 보내지? 회사지 마. 그럼 브랜드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FedEx 하자라는 말을 해요. 복사할 때는 제록스 하자. 브랜드가 보통 명사화된 거죠. 이건 이제 걔네들이 갈 때까지 간 거고. 자, 보석은 뭐 티파니, 뭐 기타 다른 것들이 이제 브랜드라는 거 보이는 거고. 번화가, 뭐 홍대, 명동, 압구정 이런 게 브랜드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아는 하나의 지역이라면 한국, 일본은 브랜드예요. 전 세계적으로는 아시아도 브랜드고요, 이번에. 전 우주적으로 지구도 브랜드고요. 지구가 브랜드가 되려면 우주인이 있어야겠죠. 그래야겠죠. 제품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브랜드는 고객이 사는 것이다. WPP 그룹의 이 사람이 스테판 킹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어요. 제품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브랜드는 고객이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수평적인 사고와 여러분의 기획 능력을 높이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런 걸 보고 많이 이런 장난을 해요. 웃기고 있네.
제품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브랜드는 고객의 인식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거는 정훈 리가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해보면은요, 여러분이 철학 만들기가 쉬워져요. 처음부터 만들려고 하면 힘들어. 근데 누가 만든 걸 가지고 까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제 말은 얘 말이 더 멋있어요? 난 얘 말이 이해가 안 돼. 왜? 이건 리듬이 안 맞잖아. 여러분 카피 쓸 때는요 리듬이 중요해요. 앞에서 전자에서 쿵 하면 뒤에서는 그 리듬을 받아줘야 말이 이쁜 거예요. 쑥떡 쑥떡 뭐 이런 것처럼 예. 숭구리 당당 숭당당 뭐 이런 것처럼 리듬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얘는 리듬이 안 맞잖아. 그거 어지는 거죠. 제품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브랜드는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머릿속에서 만드는 인식의 차이라고. 인식의 차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명언집이라는 거 보고 저도 그런 책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옆에다가 제 명언집을 따로 만들어요. 다 제가 정의를 다시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그럴싸하게 여러분 거 하나를 만들어내요. 나중에 여러분 CEO 됐을 때 써먹어야지.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재밌잖아요. 자, 당신이 5분 전에 생각한 게 브랜드는 블랙박스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브랜드는 이제는 뭐냐라는 거죠. 블랙박스이다. 혹은 뭐 다른 거다. 뭐 브랜드는 뭐냐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블랙박스인지, 브랜드는 의사인지, 브랜드는 섹시한 간호사인지, 브랜드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까처럼 정의를 내려보세요. 자, 다른 사람들도 다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평범하고 제일 못난 사람이 교과서 정의를 갖고 있어요. 제일 똑똑하고요. 제일 앞서가는 기획자들은 자기 거를 갖고 있어요. 자, 조지 알마니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유일한 최고의 자산은 이미지다. 얘는 이미지를 브랜드로 봐요. 그래서 조지 알마니는 브랜드 할 때 이미지 기획을 최고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얘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지 알마니 브랜드는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우리의 유일한 최고의 자산은 가격이다 하면 조지 알마니는 가격 베이스로 브랜드가 만들어졌을 거야. 네. 자, 여러분 데이비드 A. 아커라는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브랜드란 기업과 연관된 모든 것이라고 말을 해요. 아커 교수라고 유명하죠? 브랜드 리더십을 쓴 사람이죠. 네. 이 사람은 기업과 모든, 이 사람이 생각하는 브랜드는 뭐겠어요? 네. 뭐 스키마나 뭐 이런 기억 저장 능력에 따라서 브랜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앤 팰리스라는 나이키에 있는 마케터는 이런,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썬키스트 CEO예요. 러셀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렌지는 오렌지다.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하지만 그것이 80%의 지명도와 신용이 있는 썬키스트 브랜드일 때 이익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걸로 아주 원래 그렇게 유명한 CEO는 아니었는데 어디 세미나에서 이 얘기를 해요. 오렌지 is 오렌지. 이 사람이 이 한마디로 되게 유명해져요. 네. 말 하나 잘하면 뜬다라는 거죠. 네? 자, 오렌지는 오렌지다.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굴까요? 갑자기 라이타 로딩인가? 이 사람이 바디샵의 창업자. 네.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브랜드는 나의 인생이며 그 자체이며 나의 악이라고 말을 해요. My baby라는 거죠. 네. 여러분 다 틀려요. 누가 얘는 틀리다, 얘는 맞다, 얘는 틀리다고 하겠어요. 답은 자기가 뭐 안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문제는 여러분 뭐냐? 여러분은 요렇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냐라는 거죠. 나는 브랜드는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브랜드는 뭘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브랜드 기획에서 가장 시작이에요. 브랜드 레버러지 효과, 브랜드 시스템, 브랜드 아키텍처, 브랜드 그건 다 뭐예요? 이게 정립되고 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기획자들이나 많은 교수님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가끔 있으면 교수님은 브랜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걸 묻니? 그게 뭐예요? 네,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식을 알 필요는 뭐예요? 지식은 옵션적인 거야. 여러분 브랜드 레버러지라는 게 있죠? 그거 실무에서 얼마나 써요? 브랜드 스캐빈저 효과라는 게 있죠? 그거 실무에서 얼마나 써요? 네.
사람들은 필요 없는 거에 대해서 올인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거에 대해서만 올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저 사람은 조지 알만이 이렇게 했고 러셀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고 로딕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고 에이커 교수 나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 서교동에 사는 이정훈이는 나는 뭐라고 생각할 거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할 거냐. 아까 제가 이벤트도 매번 얘기했지만 이벤트란 뭐냐라는 거죠. 그게 정립됐을 때 나머지 것들은 싹 풀린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브랜드란 조각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적지 마세요. 이거 절대. 이건 내가 생각하는 거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게 그렇겠다라고 하면 받아들이면 되고요. 참 정말 좋지 않아요? 제 강의 방법? 난 어떤 종목도 말을 안 하잖아. 난 누가 나한테 틀렸다고 말을 할 거야. 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제가 한마디로만 이 수직적인 인간. 이렇게 하면 뭐 얘기가 끝나는 거죠. 예? 자, 브랜드는 조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로댕 같은 거. 예. 왜 그러느냐? 얘 이전에 뭐예요? 얘 이전엔 돌이었어요. 그죠? 돌에 가치를 준 거예요. 뭘로 해서요? 조각가가요. 예. 조각가가 큰 그림을 그려서 잘라내는 거죠. 퉁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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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딱. 그래서 로댕을 만들었고요. 여기다 가치를 부여해서 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가 생각하는 사람이죠. 뭘 생각할까요? 예. 야한 거 생각할까? 아니면 돈 벌 생각? 아니면 내가 왜 생각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할까요? 예? 이게 뭐예요? 이게 브랜드이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한테 수많은 가치를 줘요. 만약 로댕이 오늘 뭘 먹을까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써놨으면 이거는 브랜드 가치가 뚝 떨어질 거예요. 예. 얘는 머릿속에 오직 뭐예요? 먹을 것만 있는 인간이 되겠죠. 자,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느냐? 자,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사람은요, 하루에 2,000개가 넘는 돌들이 들어가요. 그 돌을 정보라 치죠. 돌들이 계속 들어가요. 내가 알건 모르건 원하건 원치 않거냐. 계속 돌들이 들어가요. 아마 여러분은 오늘 한 5만 개 좀 들어갈 거야. 왜? 정보를 듣겠다고 돈도 내가지고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예. 더 많이 들어가겠죠. 쭉 들어가요. 쭉 들어가고 쭉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돌들이 계속 여기 있다가 넘쳐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는 버려지는 정보죠. 여기 있는 정보들은 어떻게 돼요? 굳어요. 예. 돌들을 오래 놔두면 지네들끼리 붙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고착화돼요. 그게 바로 다른 말로 선입관이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뭔 지식을 새로 줘도 뭐예요? 선입관이 너무 큰 벽이 있으면 새로 지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 작업을 오래 한 사람들 있죠. 40년 동안 하고 50년 동안 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선입관이 센 거예요. 젊은 것들이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 돌이 큰 거니까. 근데 애들은요, 아직 계속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뭐예요? 선입관이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예요.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걔네들은 선입관을 들 만들어진 단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 삼성 하게 되면 내가 알게 모르게 계속 삼성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죠. 계속 이렇게 쌓이다 보면 뭐예요? 이건 자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연 상태. 그죠? 그러나 브랜드 기획이란 뭐냐? 삼성의 기획자가요. 요 꼬락서니를 못 보는 거예요. 삼성에 대해서 계속 보면 여기 뭐야? 오늘은 부정적인 거만 쌓여졌어요. 그러면 삼성에 대한 부정적인 돌이, 고착화 돌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아무리 삼성이 긍정적인 얘기를 해도 뭐예요? 삼성은 나쁜 회사라고 생각을 하겠죠. 왜? 긍정적인 돌들은 다 나가 떨어질 테니까요. 그러면 뭐냐? 삼성의 브랜드 기획자가 얘한테 와서 얘 머리를 열어가지고 이 돌을 찾아낸다면 어떻게 돼요? 정으로 쳐내는 거예요. 탕탕탕탕탕. 얘한테 어떠한 상을 만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삼성 is 제일주의. 라고 상을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만 인식이 되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계속 정보가 오면 그 모양대로 쌓아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브랜드 기획을 한다고 제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지식과 쓸모 있는 지식을 빼내서 통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죠? LG의 브랜드는 뭐예요? 미래의 얼굴이죠? 걔네들이 미래의 얼굴이라고 딱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각을 딱딱 쳤어요.
그리고 계속 우리한테 이렇게 박아놓고 계속 얘기를 하면 그 볼 때마다 미래 얼굴이 생각나요. 근데 그런 선입관적인 통제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딱 보면 뭐예요? 그건 기영아 얼굴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야? 얼굴 오고 개판 5분 전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자연 상태라는 거예요. 그건 기획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야? 계속 그렇게 되고 나중에 그게 미래의 얼굴이라고 하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미래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미래의 얼굴 같아요. 왜? 그게 디지털로 느껴져. 예. 근데 그렇게 기회가 안 된 사람은 그 디지털이 아니라 그건 괴물의 얼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 삼성에 대한 거 그냥 돌이에요. 삼성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다 뭐예요? 기획자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나를 치는 거예요. 삼성 하면 재수없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다 쳐내는 거죠. 예. 삼성 하면 뭐 딱딱하다 쳐내는 거예요. 딱딱하다 대신 뭐예요? 예? 섬세하다를 집어넣는 거예요. 말을. 예. 재수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예. 제1이다. 여러분 최고는 재수가 없기 나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바꿔놓는 거죠. 예. 원을 보면 뭐예요? 원을 보고 무한을 생각하게끔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원을 보고 대하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켓스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삼성의 원은 무한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또요 뭐야? 필요하면 갖다 붙이는 거죠. 그렇게 딱 만들어 놓는 것이 브랜드 기획의 큰 맥락이라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자, 이건 삼성이 될 수도 있고요.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요. 뭐야? 신발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이키처럼 신발, 뭐 이효리처럼 인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 옛날에 한번 야심만만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효리가. 옛날에는 요정이었잖아요. 지금은 섹시 심볼이고. 그랬더니 이효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그때는 컨셉이 요정이어서 회사가 강요했대. 그래서 그때는 요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원래 자기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회사가 특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효리한테 뭐예요? 이효리라는 상을 요정으로 만들어버리면 걔는 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이효리를 보고 이 요정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시절이죠? 핑클 시절이죠. 네. 그리고 이제 소속사가 바뀌었죠. 그 소속사가 특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얘를 섹시 심볼로 만들어버리면 얘는 섹시 심볼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자,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안 되는 게 어딨어. 네? 대한민국이 안 되는 거 없어요. 뭐만 있으면 목적과 의도만 가지고 있으면 브랜드는 다 만들어내요. 문제는 브랜드를 못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목적과 의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는 브랜드를 못 만들어요. 여러분, 브랜드는 철학과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는 게 분명해요. 나만 탄생된 목적도 분명하고요. 어영부영한 것들, 철학이 없는 것들은 브랜드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상표라고 말을 하면 돼요. 상표. 네. 자, 여러분이 그 두 개만 있으면 뭐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브랜드 기획의 통합적 접근과 브랜드 기획의 3단계를 보자.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나름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브랜드 기획에 대해서 어필을 할 때는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가 알기 때문에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저는 브랜드란 그 클라이언트를 만났어요. 그럼 얘가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고 해요. 그럼 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브랜드가 없다면 저한테 그냥 돌 하나 준 거예요. 회사라는 거. 그동안 그냥 공장이었어, 공장. 근데 제가 들어요. 사장님이 추구하는 거, 사장님이 가고 싶은 걸 듣고요. 제가 마케팅이 되건 뭐고 되건 툴을 가지고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그려주는 거예요.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내고요. 필요한 부분 강조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을 만들어주죠. 추구하는 가치, 피규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장님은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그때는 돌이었죠. 지금은 생각하는 사람이 됐지, 누워있는 사람이 됐지, 또 다른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브랜드 초기 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건 브랜드 리뉴얼은 뭐냐? 딱 갖고 제가 만들어줄 때는 정직한 사람의 인상이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얘가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고 있어요. 리뉴얼 해달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리뉴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굴에 돌이 있어야 리뉴얼을 할 거 아니야. 그죠? 목 잘라내고 목 다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웃는 얼굴로.
그게 저는 브랜드 리뉴얼이라. 그래서 브랜드는 뭐야? 부분적인 리뉴얼을 해요. 부분적으로. 뭐 이렇게 인식을 해도 쉽다라는 거예요. 자, 인포메이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에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뭐 망치와 끌은 뭐 여러 가지 툴이겠죠. 뭐 CI 디자인하는 방법론에서부터 뭐 소비자 리서치 뭐 기타 뭐 다 모든 수단과 방법은 다 동원이 되겠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로땡이라는 거 만들면 하나의 브랜드라는 게 탄생이 돼요.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건 가치가 없죠. 이건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목적과 의도가 들어가니까요. 그죠? 여러분, 산에 가보세요. 산에 가보면 나무가 있어요. 아니, 나무가 있어요. 그거는 큰 가치는 없어요. 근데 사람이 거기 가서 나무를 자르고 화단을 만들고 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가치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 화단을 만들려고 하는 게 뭐예요? 목적과 의도가 있어야 그 짓을 해요. 목적과 의도가 없으면 그 어떤 짓도 못해요. 그렇겠죠? 이걸 파해가지고 이쁘게 보여주겠다? 아니면 팔아먹겠다?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 이렇게 돼서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아주 높은 곳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브랜드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광장에다 세워놔야지. 사람들이 보게끔. 사람들이 이걸 매일매일 보고요. 이 사람 모두가 얘랑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요. 얘가 느끼는 가치, 얘가 느끼는 가치, 얘가 느끼는 가치, 얘가 느끼는 가치 다 달라요. 근데 오직 하나 뭐예요? 얘보단 얘가 더 높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걔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바라본다라는 건 뭐예요? 원한다라는 거예요. 갖고 싶다라는 거. 자, 그래서 아주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제가 피노키오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피노키오를 얘기를 해드리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피노키오를 보면은 여러분 피노키오라는 거 보셨죠? 예, 피노키오 보면은 피노키오는 누가 만들었어요? 이 아저씨 이름이 자베트인가? 뭔가 가베트인가? 가베트 할아버지. 아마 가베트일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애예요. 피노키오는. 그죠? 왜요? 외로웠지. 네? 말동무할 사람이 필요해서 피노키오를 만든 거예요. 네. 여러분, 목적과 의도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안 만들어져요. 그죠? 목적과 의도 없이는 그 어떤 액션이 안 만들어진다는. 이 사람은 나무를 가지고 피노키오를 만들었어요. 자, 나무는 뭐예요? 브랜드가 아니에요. 나무는요. 그렇죠? 이건 재료죠, 그냥. 네, 이건 가공 전 상태예요. 이걸 가지고 가베토 할아버지께서 목적과 의도로 피노키오를 만들었어요. 피노키오는 이제 뭐예요? 네, 얘는 브랜드가 된 거예요. 하나에. 그렇죠? 왜? 브랜드가 됐다 안 됐다라는 건 누가 판단해요? 가베토 할아버지가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사람이 여기다 가치를 주면 이제 브랜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예요? 제조자의 브랜드죠. 그죠? 제조자의 브랜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자, 얘가 이러고 있으면 얘는 완전한 브랜드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와야 돼요? 그렇죠. 페어리테일이 와줘야 돼요. 요정이 와서 뭐예요? 뿅! 해줬을 때에는 진정한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가베토 할아버지의 브랜드지만 이거는 뭐예요? 모든 이의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얘가 움직이잖아. 네. 그렇죠. 사람이 된 거죠, 사람. 사람은, 이거 뭐예요? 이거 명품이 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가베토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움직이게 한 게 아니에요. 네. 페어리테일, 그러니까 요정이 와서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할아버지 마을을 소원을 들어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번엔 얘가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이 되고 싶다고. 네. 그렇죠? 이제 브랜드 다는 된 단계고요. 이때 뭐예요? CIBI 디자인 패키지를 해요. 일반 상품들은요. 기업은요. 네. 뭐 이거 붙이해주고 그려주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커뮤니케이터예요. 얘는. 광고는 누구라고 했죠? 마법사라고 했죠. 이때 살짝 바꿔서 그냥 요정이라고 해보죠. 걔도 마법 부리는 것 매한 가지니까. 걔가 띵 하게 되면 얘가 뭐예요? 이제는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판단한다는. 그래서 브랜드를 사람으로 인식하면은 쉬워요, 얘가. 브랜드는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얘가 뭐예요? 브랜드 매니지먼트도 이해가 돼요. 왜요? 얘 있죠? 얘 하다가 뭐예요? 얘가 명품으로 되면 매니지먼트가 많이 약해져도 돼요. 네.
근데 얘가 뭐 놀다가 어떤 애가 팔꿈치였으면 가베토 할아버지가 또 붙여줘야지.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노브랜드가 브랜드 디벨롭먼트를 통해서 브랜드가 되는 거고요. 브랜드가 나올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는 거, 브랜드 액티베이션을 해야 하게 돼요. 이건 다른 말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을 해도 돼요. 그 다음, 브랜드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브랜드가 관리되고, 이것들이 모두 브랜드 플래닝 프로세스라고 말을 하면 돼요. 쉽게 생각을 해보면. 자, 이때도 역시, 이렇게, 인스펙터가 들어와서 상황을 보고, 저글러가 돌려보고, 그 다음엔 조각가가 와서 조각을 해야 돼요. 상황을 봐서 어떤 브랜드 맞추게, 노블레스? 아니면 험블? 아니면 디지털? 그 어떤 거, 고객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줘야겠죠. 그러니까 피노키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옛날에 그 피노키오였다면 지금은 어떻게 피노키오 만들어요? 롱다리 피노키오, 아니면 쇼다리 피노키오, 아니면 이제는 주는 거 뭐예요? 조각가는 다 할 수 있어요. 메탈 형식의 피노키오,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어떤, 가베토 할아버지는 그냥 나뭇가지로 만든 거고, 예. 여기서 뭐를 찾아내는 거예요? 소스를 찾아내는 거예요, 소스를. 나무로 할지, 메탈로 할지, 아니면 보석으로 할지. 그리고 나서, 춤추게 하는 거죠. 왜? 액티베이션을 줘야지 브랜드가 살아나는 거겠죠. 브랜드 기획의 1단계. 자, 가베토 할아버지 하는 것처럼 보면은, 브랜드 기획은 철저한 조사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철저하게. 여러분, 그래서 브랜드 기획을 할 줄 알려면 조사 능력이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조사 능력은 제가 여기서 커버하지 않지만, 조사 능력은 다음 시간에 좀 하는구나. 리서치를 모르면 좋은 브랜드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리서치 없이 브랜드 한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소리예요. 그건 아트죠. 비즈니스가 아니라. 여러분, 디자인과 아트는 확실히 달라요. 아트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지가. 디자인은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 브랜드는 네이밍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브랜드, 무슨 전시하시고 이런 거 하게 되면 그것도 브랜드죠. 그게 브랜드가 되는 건 뭐예요? 제1회, 2회, 3회로 가면 브랜드가 돼요. 1회로 끝나면 브랜드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액티베이션이 한 번으로 끝나니까. 그렇죠? 여러분, 모든 브랜드는 뭐예요? 트럼, 삼성, LG, 다 네이밍에서부터 시작해요. 보통. 결국 왜요? 많은 사람들이 브랜드 하면 이렇게 로고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바라봐서 인식하는 거지만 말로는 다 텍스트로 나오기 때문에 네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피자헛. 그럼 피자헛은 뭐예요? 오두막이죠. 여러분 피자헛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피자헛을 만든 형제가 있었어요. 형제가 피자집을 만들었는데 걔네들이 1호점이 뭐였느냐? 오두막집에서 했어요. 오두막집에서 했는데 그 오두막집의 창문이 특이하게 8개였대요. 그래가지고 창문에 하나마다 글을 썼어요. 피자라고. 했더니 3개가 남네. 뭘 메꿀까? 그러다가 헛이 오두막집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메꾸려고 만든 거래요. 헛, H-U-T 이렇게. 그래서 그게 피자헛이 만들어진 이유예요. 사람들은 피자헛으로 브랜드를 인식하죠. 거기가 오두막집의 이름으로 인식은 그 다음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누가 만들었어요? 빨간 모자라는 데도 알아요? 빨간 모자라는 피자집이 있어요. 걔네들은 그 위에 피자헛이 이렇게 들어있는 걸 그걸 걔네들은 모자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 오두막집의 그 지붕을. 그런 것도 네이밍이 더 앞서간다라는 거예요. 브랜드 기획은 포지셔닝이 가장 중요해요. 브랜드 기획에선. 네? 왜? 식별력이라고 했잖아요. 브랜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자헛이 만들어 놓은 건 아까 말하던 피자 애땅이랑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자, 브랜드의 개성인 부여가 필요해요. 네. 여러분 만약 피노키오 보면은 피노키오가 어때요? 거짓말 잘하죠. 네. 그러니까 요정이 거짓말하면은 코가 이렇게 길어지는 게 있죠. 여담으로 그래가지고 피노키오가 천재됐다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네? 코가 커져서? 나 그 얘기 듣고 웃겨 죽는데 피노키오가 전교 1등이에요. 왜 전교 1등이냐? 시험을 보죠. 1번에 체크를 해요. 코가 길어져요. 아니다. 2번. 3번. 하면 3번. 응? 3번 코가 길어지면 그거 틀린 거니까. 그래서 천지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만약 요정이
피노키오한테 호기심 많고 천방지축인 성격을 주지 않고요. 할아버지 말 잘 듣는 애 성격을 줬으면요. 피노키오는 되게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죠? 피노키오는 가베토 할아버지 말에 절대 복종해. 그러면 모든 피노키오에겐 재미가 없어요. 워낙 애가 지랄을 맞으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개성이 느껴져야 돼요. 개성이. 브랜드만. 삼성은요. 삼성의 개성이 있고 현대는 현대의 개성이 있어야 돼요. 개성이 없다라는 건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뭐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코카콜라는 어디서 나왔어요? 코크라는 입에서 나온 거죠. 콜라는. 네. 코크는 뭐예요? 잎사귀예요. 카페인이 들어있는 잎사귀. 네? 여러분 코카콜라는 C자가 막 K자, 크 발음이 많이 나서 이름이 잘 지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옛날에는 그 잎사귀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많이 없애버렸어요. 왜? 카페인은 나쁜 걸로 돼버렸잖아요. 옛날에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바꿔지는 방법이고. 여러분, 쉘. 이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쉘은 유태인이 만든 거예요. 유태인이 만들었는데 그 유태인 집안의 사람들이 토요일 되면은 집안 식구들 다 모아가지고 바닷가에 놀러 갔대요. 놀러 가가지고 조개를 많이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조개를 많이 갖고 온 걸 가지고 뭘 했느냐? 가방에다 붙여가지고 액세서리를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액세서리를 가방을 팔았어요. 그 가게 이름이, 그래서 가게 이름을 뭐뭐였는데 이세가 받으면서 조개로 아버지랑 많이 했던 그걸 해서 이름을 쉘이라고 바꿨어요. 조개, 껍데기. 그러면서 얘네들이 그걸로 돈을 많이 벌다가 등유 산업까지 건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아직까지도 그때 가방 만들어 놨던 그거에서 쉘이라고 말을 해요. 어떤 애들, 짓궂은 애들은 S를 지워서 헬이라고 하죠. 네? 여러분, 야후는 어디에서 나온지 아세요? 야후는 많은 사람들이 신나면 소리 지르는 거, 야후, 뭐 거기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제리 양의 얘기를 들어보면 야후는 걸리버 여행기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네. 야후는 걸리버가 여행을 다니죠. 걸리버 소인국, 거인국 다니다가 걸리버가 세 번째 나라 말의 나라에 가요. 말의 나라. 네, 말의 나라 읽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말의 나라에 가보면 말이 되게 인텔리전트한 애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선 인간이 되게 열등한 존재예요. 네, 그 인간을 야후라고 불렀어요. 걸리버 여행기에는. 근데 제리 양하고 그 친구가 이거를 만들 때 지네들이 야후 같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지네들이 야후라고 졌다고 말을 해요. 근데 지금은 야후에서는 이걸 인정을 좀 안 해요. 지금은 프로모션 차원에서 야후 신나고 재밌고 이걸로 가는데 설립자는 이걸로 일단은 잡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개성부여라는 거예요. 개성부여. 네. 여기 보면은 걸리버가 있고요. 얘가 똑똑한 말들이에요. 얘가 인간, 퇴화된 인간, 열등한 인간, 얘가 야후라고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자, 아크조. 여러분, 아크조는 실제적으로 조각상을 회사의 CI로 만든 회사예요. 아크조는 세계적으로 다국적 제약회사예요. 이 회사는 유럽의 모든 나라를 커버하는데 CI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뭐 스페인, 뭐 핀란드, 노르웨이 어떠한 정체성을 주면 안 돼, 얘네들은. 왜냐하면 다국적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찾아간 게 뭐냐? 그리스 신화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동유럽권은 뭐든지 기반을 그리스 신화에서 잡고 있다라고 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신전 있죠?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 예? 여러분, 신전에서 제사를 드려서 신탁을 받은 걸 뭐라고 해요? 델파이라고 하죠. 델파이. 예. 신탁을 받았다라는 거, 신탁을. 예. 델파이라고 말을 해, 델파이. 여러분, 그래서 그 델파이 기법이 뭔지 아세요? 전문가 인터뷰가 델파이 기법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거기서 어원이 나온 거예요. 신이 말한 거가, 신이 말하면 근거고 뭐고 다 신이 말한 거 답일 거 아니냐라는 거죠. 뭐 물어볼 때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건 신탁을 받았다. 델파이 기법이라고 써요. 자, 이거는 뭐냐? 얘네들은 그래서 가장 중성적인 거, 가장 성도 없고 국가의 정체성도 없는 그 신전의 돌을 가지고 얘네가 아크조라고 자기네들이 CI로 삼아요. 이렇게 자기네들이 뭐예요?
쳐서 친다라는 거예요. 자기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원하는 거에 대해 상을 만들어서 써요. 자, 기업 CI를 만드는 8가지 모티브는 기업명을 가지고 만들 수도 있죠. 이렇게. 그렇죠? 브랜드를 만들 때. 브랜드명을 모티브할 수도 있어요. 소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소니가 회사 이름은 아니었죠. 소니는 원래 뭐예요? 원래 도쿄 무슨 전자공업 무슨 회사예요, 이름이. 근데 워낙 이름이 어려우니까 얘네들이 소닉이라는 걸 가져다 썼어요. 소닉. 걔네들이 원래 유명한 게 그거잖아요. 휴대용 그 카세트 만들어가지고 유명해진 거죠. 그 뭐죠? 워크맨을 만들어가지고. 그 워크맨의 테이프가 소닉이라고 불렀어요, 얘네들이. 그 소닉에서 얘네들이 처음에 따온 게 써니. 처음에 써니라고 불렀어요. 왜? 여러분, 써니라는 말은 미국에서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친근할 때 써니라고 말을 해요. 근데 써니는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얘네들이 소니라고 이름을 딴 거예요. 소니. 그래서 이제 워낙 회사가 브랜드가 커지다 보니까 그냥 회사 명이자 브랜드명을 같이 써버리는 게 소니가 나온 거고, 기업의 이니셜을 가지고 하기도 하죠. 이렇게 IBM. IBM은 뭐의 약자인지 아시죠? 인더스트리얼 비즈니스 머신. 되게 무식하게 들리죠? 옛날에는 산업 비즈니스 기계. 왜 그랬느냐? 옛날에는 컴퓨터가 집체만 해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하나 들으는 게 거의 머신의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노트북 수준이니까 IBM이라고 축약해버린 거죠. SK는 뭔지 아시죠? 성경이. 옛날 성경이었잖아요, 성경. 성경이 이름을 따다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업 내용, 코튼, 웰라, 여러분, 수협 중앙에 보면은 이거는 정말 수협이죠? 물고기 4마리. 농협은 뭔지 아시죠? 농협은 황금쌍아랑알이잖아요. 여러분, 농협은 이렇게 돼 있죠? 항아리. 쌀 항아리. 거기에 여기 이렇게 화살, 이게 뭐냐, 삼각형으로 이렇게 하나 뭐 나와 있죠. 그게 뭐냐, 이게 벽시. 그래서 지금 농협이 CI 바꾸려고 하잖아요. 왜? 지금 농협이 쌀 팔아서 사는 것 같아요? 아니, 쌀 파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요즘 금융을 하죠. 근데 아직까지도 쌀 때문에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모티브를 이제 바꾸려고 하는 게 있죠. 옛날에는 쌀이었고, 자, 기업의 이념과 이상을 모티브 하기도 하죠. 나이키는 빅토리아라는 거에서 따온 거죠. 승리의 여신. 35달러인가 50달러 주고 만든 거죠. 여러분, 제일은행, 제일주의에서 나온 거죠. 삼성이. 여러분, LG, 미래의 얼굴. 자, 역사와 전통,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다 하죠. 피자헛. 피자헛, 알겠죠? 창문 하나, 둘, 셋, 넷, 다 7, 8개라는 거예요. 3개가 모자라서 헛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 회사에 가보면 beginning with humbleness. 이렇게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뭐 커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유한양행도 철학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담은 거죠. 캐릭터를 가지고 하기도 하죠. KFC 아저씨. 그 다음에 미셸 이거 타이어맨을 가지고 다 하고 창업자의 이름을 가지고도 하죠. 이걸 누가 채널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던데. 하여튼 이거 디즈니, 피에르가르댕, 뭐 포드 이렇게처럼 브랜드 기업명은 이렇게 많이 잡는다라는 거예요. 브랜드 기획이 2단계. 아까는 1단계 디벨롭, 2단계는 뭐냐? 페어리테일, 그러니까 요정이 와서 뿅 해가지고 생명력을 줘야죠. 브랜드 액티베이션은 브랜드를 통한 통합에서 시작을 해요. 여러분, 브랜드를 수직적으로 보면 이런 식이죠. 여러분, 광고, PR 모든 걸 다 합쳐서 뭘 만들어요? 이미지라는 걸 만들어요. 그 이미지라는 게 뭐예요? 이미지는 사람마다 다 받아들이기 다 나름. 여러분, 저에 대한 이미지도 여러분 다 다를 거예요. 근데 뭐예요? 제가 브랜드 작업을 하게 되면 저에 대한 이미지가 뭐예요? 제가 의도한 대로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브랜드 기획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죠? 사진은 누가 다들 그러대. 사진이랑 너무 다르다고. 포토샵 처리 한 게 아니라 제가 찐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생각외로 살이 쪘는데 푸근해진 거일 수도 있잖아. 이게 뭐냐? 제가 만약 그쪽으로 의도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주면 그렇게
인식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걸 통합, 수평적으로 본다면 이런 거겠죠. 아니, 수평적으로 본다면, 예? 디자인 안에 이게 뭐예요? 디벨로핑 파트죠. 예. 네이밍, 패키지, 아이덴티티, 기타 뭐가 다 들어오겠죠. 여러분 그래서 뭐 플랜, 듀, C라는 말 아시죠? 플랜하고 하고 C 평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여러분 이 모든 거는 뭐예요? 액티베이션 거는 거예요. 액티베이션. 이것도 하나의 크게 보면 액티베이션이고요. 예. 브랜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자, 브랜드 액티베이션. 첫째, 스토리텔링을 해주면 브랜드 액티베이션이 잘 돼요. 네?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요. 아까 피자헛에 그런 거 있죠. 옥두박집에 뭐뭐 했다. 사람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있죠. 이번에 기업 프로모션해요. 거기에 스토리를 주세요. 스토리를 주는 순간 그거는 뭐예요? 요정이 생명력을 주는 거예요. 뿅! 아이보리가 왜 나왔는지. 네? 그 생명력, 그런 스토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만들어서 부여하면 돼요. 네. 이런 작업을 해주면 여러분 브랜드 액티베이션이 잘 일어나고, 두 번째, 타임라인에서 놓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브랜드를 타임라인으로 두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돼요. 사람처럼 브랜드도 태어나고요, 젊고요, 늙고요, 아프고요, 사랑을 하고요, 네? 결혼을 하게 돼요. 자매를 갖게 되죠. 자매 브랜드라는 거 만들어지죠. 왜 형제 브랜드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매 브랜드라는 거 만들고, 사람처럼 만들어지면 뭐예요? 피와 땀과 열정 있는 사람으로 브랜드가 인식이 되면 그것도 액티베이션이 가해지는 거예요. 싫다, 좋다, 이것도 좋은 거예요. 왜? 싫으면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일 나쁜 게 뭐예요?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그거는 이제 브랜드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 자, 세 번째 방법은 뭐냐? 조인트 시키는 거예요. 참여시키는 거죠. 브랜드 작업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설문지하게도 하고요. 종갓집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기네들이 배추 만들고 뭐 하는 거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들죠. 사람의 의견을 듣고요. 이렇게 참여시키는 것도 브랜드를 만드는 작업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키를 보면 무슨 영감이 나와요? 빼빼 마른 영감이 나와요? 도전, 이기고 싶다, 이런 게 나오죠. 여러분 나이키하고 아디다스는 두 개가 좀 반대죠. 영감 주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나이키는 승리하자, 아디다스는 나를 극복하자. 이런 인스피레이션을 준다는 거예요. 3M은 뭐예요? 혁신하자, 이런 느낌을 주죠. 삼성은 최고를 꿈꾸자, 뭐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피자헛은 모이면 피자를 먹자, 뭐 이런 영감을 주고, 그러니까 뭔가 그 이상의 영감을 주는 것도 브랜드 만드는 액티베이션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IBM의 브랜드 스튜어드십이라는 거예요. 자, IBM은 여기 보세요. 360도 디그리 브랜딩이라고 하죠. 이 위에 뭐가 붙었어요? TM이라고 붙었죠. 트레이드 마크라는 뜻이죠. 여러분도 이런 걸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IBM은 하고 여러분은 못해요? 브랜드 스튜어십? 이건 말이, 브랜드 스튜어십이 제가 말한 거랑 똑같잖아요. 난 이걸 미샤라고 말을 한다니까. 미샤랑 제휴해 본 적은 없지만, 미샤는, 뭐야? 프린트 애드가 여기 있고요. 프로모션, 홍보, 다 뭐냐? 이 세 개의 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상. 여러분 얘네들이 그래서 이 브랜드 스튜어십을 가지고 오길비에서 제안을 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뭘 했느냐? 이런 걸 했어요. 찰리 채플린을 써가지고 얘네들이 브랜드 광고를 했었어요. 왜? IBM이 워낙 좀 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IBM 후에 대체 브랜드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IBM이 자기의 브랜드를 다시 만들고 싶으자, 이런 얘기라. 얘네도 통합적이에요. 수평적. 찰리 채플린이 처음으로 넘어지고 뭐하고 하는 거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웃음을 줬어요. IBM이 자기네들이 처음으로, 찰리 채플린이 나온 거지, 처음으로 컴퓨터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실수도 많이 했지만 즐겁고 경험하고 그런 걸 줬다라는 걸 찰리 채플린에 빗대서 자기네들을 광고를 해요. 찰리 채플린이 컴퓨터를 가지고 넘어지고 뭐 하는 걸 실제적으로 광고를 해요. 이런 게 이제 수평적 접근에서의 광고를 만들어낸 거죠. 자,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HSBC. 이것도 여러분 보세요. 보기, 느끼기, 맛보기, 듣기. 이거 픽토그램으로 만든 거죠, 광고를.
여러분, 행복, 평화, 사랑, 믿음, 지네들이 추구하는 것만 다 갖다 붙여놨죠. 천둥, 비, 흐림, 맑음. 여러분, 시티뱅크의 로고가 뭔지 알죠? 우산이잖아요. 우산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알죠? 보호라는 거죠. 왜? 금융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보호예요. 신뢰. 여러분, 그건 뭐예요? 이런 발상들 자체, 여러분, 브랜드를 잘한다는 것도 수평적 사고를 잘하면 브랜드 기획도 쉬워져요. 이거는 로고를 이용해서 뭐예요? 광고까지 하고 자기네 카피까지도 집어넣는 광고죠. 브랜드 기획의 3단계, 브랜드 매니지먼트. 자, 브랜드는, 사람으로서의 브랜드는 정지 상태가 아니라 진화 상태예요. 네. 그래서 브랜드는 관리해줘야 돼요. 여러분, 애를 낳고 방치하면 잡혀가죠. 네. 방치한 거는 잡혀가요. 학대한 것도, 방치도 학대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계속 지나가는 게 다시 돌아오고 있죠. 원숭이로 해서 섰다가 다시 우리는 원숭이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내가 이걸 보고, 저희 그 교환 만드는 친구가 이거 보고 제가 이거 보고 나서 내가 원숭이가 요새 된 것 같아. 데스크워크를 너무 많이 하니까, 예, 진짜 허리 펴고 걷는 것보다는 앉아있는 게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수평적 사고죠. 그죠? 예. 자, 브랜드 매니지먼트는 어떻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야 돼요. 환경의 변화에. 여러분, 옛날에 미원, 안 먹죠. 이젠 청정원이죠. 네? 이렇게 환경에, 소비자의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고요. 옛날엔 두부, 그냥 검은 봉투로 주워 먹어도 지금은 안 먹는다라는 거예요. 왜? 옛날엔 더럽고 지금은 안 더럽다? 이제는 더럽게 돼버린 거죠. 기획자가 그렇게 소비자의 머리에다가 조각을 만들어버렸잖아요. 더럽다라고. 자, 그 다음 기술의 혁신과 변화에 대응해야 되고요. 브랜드를 마케팅의 관점이 아닌 사업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브랜드 매니지먼트를 하게 돼요. 왜? 궁극적인 목표가 브랜드의 구축이고 유지고 관리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새우깡. 여러분, 초기 새우깡은 그냥 새우로 만든 새우깡이었어요. 근데 점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새는 뭘 집어넣어요? 뭐죠? 뭐지? 얘네들 들어가는 게? 네. DHL을 집어넣어요? 뭘 집어넣는다고요? 무슨, 뭐 집어넣지 않았죠? 요새 뭐 첨가돼 있죠? 머리 똑똑해지는 거. DHA. 여러분, 그거 새우깡 먹으면 정말 똑똑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 이거 궁금해서 그러는데. 새우깡 100통 먹으면 똑똑해지나? 여러분, 이것도 뭐예요? 브랜드가 과자가 더 이상 과자로서만 하면 안 빨리니까 확대된 수평적 사고예요. 그죠? 새우깡 노래방 나와가지고 이거 엄청나게 잘 팔렸다 그죠? 야, 그거 진짜 이따만 하잖아요. 예. 여러분, 새우깡 노래방이에요. 예? 이번에 쌀로 만든 이렇게 나눠 먹으려고 이렇게 주죠. 예. 계속 새우깡도 변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게 새우깡 자체는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브랜드는, 여러분 이게 어디 로고인지 아세요? 자, 이게 어디 로고가 되는지 보세요. 3M이 거의 100년의 동안 바뀐 거예요. 3M이. 여러분, 브랜드는 진화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브랜드, 여러분, 삼성은 몇 년 전만 해도 저게 아니었잖아. 그만큼 뭐예요? 조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조각을 싹 바꾸는 게 그만큼 돈이 많으면 조각 만들기도 쉬워요. 돈이 만들어내면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찔끔찔끔씩 바꿀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게 더 바른 방침이고요.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프루덴셜. 이런 것도 뭐예요? 그 빙하에, 빙하 흘러가는 거, 그거죠? 지금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점점 계속. 사람처럼 브랜드는 살아 숨쉬고요. 움직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코스비사라는 데에서 이 회사는 음식을, 식품 파는 데인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엄마의 손 해가지고, 그제 이 얘기 나오니까 그게 생각 갑자기 나네. 여러분, 치킨런 보셨어요? 치킨런? 그거 보면 진짜 웃기지 않아요? 걔네들 처음에 나올 때 무슨 노래 나와요? 거의 포로행진 거기서 나왔던 노래가 나와요. 뚜루뚜뚜뚜뚜 해가지고 그래서 거의 진저라는 애가 탈출을 시도하죠. 약간 나오고 그건 진짜 수평적 사고예요.
치킨 애들이 다들 농장에서 한다고 하지만 뭐야? 걔네들은 탈출을 꿈꾸고 있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탈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있는 아줌마가 그런 얘기 하죠. 그 아저씨가 치킨들이 올그나자이즈 한다고 뭉치고 있다고 했더니 in your head 하면서 망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치킨은 닭대가리라는 말을 못 들어봤냐고. 치킨은 뭉칠 수 없어 하면서 화면샷이 딱 바뀌면서 뭐예요? 두목닭이 오더 이래요. 걔네 약간 영국 발음을 하더라고요. 오더 정숙하세요. 정숙하세요. 쫙 하면서 플랜을 짜죠. 이게 뭐냐 여러분?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거잖아요. 콰이어 강의 다리 뭐 이런 거를 탈출하는 거 있죠. 옛날에 2차 대전 때 포로에서 탈출한 그 내용을 뭐예요? 패러디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아까 피노키오를 패러디해가지고 대박난 게 또 뭐 있어요? AI가 그러죠. AI가 피노키오의 원본 스토리를 가지고 수평적으로 확대한 거예요. 페어리테일이 뭐예요? 거기서 엄마죠. 엄마가 걔 버튼 누르고 바람, 구름, 누르고가 뭐예요? 예전엔 나무였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메탈인 거죠. 그래가지고 얘도 여전히 요정을 만나러 가잖아요. 근데 요정을 만나죠. 이번엔 그 요정이 아니라 뭐예요? 외계인이죠, 이제. 이게 계속 확대되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면 내용이 계속 넓어져요. 이런 부분. 여러분, 왕의 남자. 이거 다 뭐예요? 수평적으로 확대된 거예요. 분야만 달라진 거지, 내용은 거의, 그러니까, 원래 잘 된 애들은 원래 잘 되고요. 원래 못하는 애들은 원래 못해요. 자, 이런 부분. 왜 이걸 봤냐면, 거기서도 치킨파. 네, 그거, 제가 며칠 전에 차 안에서 봤거든요. 누가 차 타다가. 치킨파이 먹으라면 먹겠어요. 나 역겨워서 못 먹겠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은, 여러분 기억나실지 안 하시면, 그 아줌마가 무슨 농장, 거기 농장에서 그 아줌마가 치킨파이를 하는데, 치킨에 닭대가리가 이렇게 띡 들어가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닭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류를 무서워하는 사람 있죠? 난 치킨파이를 먹으라고 협박해도 못 먹을 것 같은데, 그걸 또 먹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요게 그거예요. 이게. 거기 보면은 그 아줌마가 치킨파이 팔 때 뭐예요? 주부의 정성 어린 손길로 치킨파이 만들고 자기가 모델하죠? 이게 식품은 아줌마를 가지고 모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베티 크로커라는 유명한 사람인데, 여러분, 처음엔 이런 사람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점점 2004년도에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베티 크로커가 얼굴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되게 딱딱하고 아줌마 할아버지 되다 지금은 약간 머리도 쇼컷에 자상해 보이고 이런 식으로. 왜?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 캐릭터도. 여러분 브레이크 타임으로 이거 하나 보세요. 왜 피노키오도 매니지먼트가 필요한지. 왜 학교에도 나도 사람이야. 네가 무슨 사람이야. 나무 인형이지. 아니야. 나도 사람이란 말이야. 하고 울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가 브랜드가 만들어진 거잖아. 근데 브랜드가 뭐예요? 지금 시대적 상황에 안 맞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한테 가야겠어요? 제포트 할아버지한테 가야겠죠. 네? 제포트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왜 그러냐 피노키오. 애들이 저보고 나무 인형이라고 놀려요. 저런 못되나. 그럼 여기서부터 뭐 해줘야 돼요? 매니지먼트를 해줘야겠죠. 그래. 리히빌리테이션을 해줘야 되니까 다시 재활성화하도록 해가지고 뚝딱뚝딱 할아버지의 현신적인 노력으로 피노키오야 그동안 우리가 잘못해서 이제 피노키오는 애들이랑 친하게 됐어요.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해줬을까요? 이제 친해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손을 바꿔줬죠. 망치로. 이게 하나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게 이제 브랜드 매니지먼트. 브랜드는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런 만약 이렇게 피노키오가 이렇게 안 해줬으면 얘가 불량화가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브랜드 기획서를 쓰는 거는 작성의 포인트는 뭐냐? 컨셉의 명료화를 통한 브랜드 구축에 가이드가 좀 필요해요. 두 번째, 비교 분석, 벤치마킹을 통한 크리에이티브 방향성 분석. 세 번째, 주관적인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팩트가 중요해요. 자, 네 번째, 한 개 이상의 크리에이티브를 언제나 제시해야 돼요. 한 개 이상. 한 개를 준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수직적 사고죠. 한 개를 주면 싫으면 싫은 거고 좋으면 좋은 거니까 네 맘대로 하라는 소리예요. 네? 두 개 이상을 줘야 뭐예요? 돼요?
약간 옵션적 사고라는 게 나오는. 여러분 시안 넣을 때 아마 뭐 브로셔 시안이고 뭐 할 때 하나 갖고 가지 않잖아요, 보통. 그 다음에 브랜드 액티비티의 강화. 요새는 브랜드 개발 기획서를 쓸 때 커뮤니케이션 파트에 대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브랜드 개발 기획 자체보다는 활성화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자, 그래서 여러분 브랜드 기획서를 쓸 때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브랜드 플래닝 핑거스 할 때는, 여러분, 계속 이게 핑거스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보면은, 브랜드에서 스트라터지. 얘도 반지를 껴요. 뭘까요? 브랜드 크리에이티브예요. 어떤 브랜드? 피노키오를 만들래? 아니면은 뭐, 고래를 만들래? 그 다음에 얘는 뭐냐? 브랜드 액티베이션 플랜. 얘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라는 거죠. 스트라터지가 다른 말로 여기서는 컨셉이라고 불려야 돼요. 브랜드 기획서에서. 컨셉을 뭘로 잡았느냐. 그 다음에 제너럴한 플랜이 들어오죠. 자,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쭉 보시면, 타겟, 타이틀, 메인 아이디어, 어널리시스, 스트라터지,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브랜드 액티베이션. 자, 보시면 인스펙터, 저글러, 그 다음에 뭐예요? 조각가, 스케쳐, 그 다음에 브랜드 플래닝 라이팅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거를 쓸 때는 또 다시 한번 원페이지 프로포즈를 써보고 접근하는 게 훨씬 기획서를 쓰기 쉽게 만들어요. 자, 보시면, 뭐, 쌀 브랜드 아이덴티티, 타이틀, 메인 아이디어, 쌀 시장의 현황, 어널리시스, 그 다음 스트라터지, 그 다음에 뭐야?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메인 컨셉, 원셉으로 이렇게 시안을 만들고요. 브랜드 액티베이션, 타겟 프로필, IMC 캠페인, IMC 로드맵, 그 다음에 제너럴 플랜. 이걸 쓴 다음에 기획서를 쓰면 기획서는 쉽게 써진다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풀 기획서를 한번 또 살펴볼게요. 자, 쭉 이렇게 나왔죠. 자, 여러분, 이거, 쌀 항아리라고. 쌀 항아리. 자,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재현, 뭐 이건 나와 있고. 환경 분석. 아까 뭐 현황, 뭐 아까 이 부분에서 나와야 될 게 뭐가 있으면 더 좋겠어요? 목적이 먼저 나오면 더 좋겠죠. 우리가 원페이지 프로포설대로 한다면. 그 다음에 현황이죠. 아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좀 써준 거에 불과한 거예요. 풀기획서는. 자, 이렇게. 영진 쌀, 뭔 쌀을 해서 팩트를 도출해 보고요. 스트라터지를 짠 다음에 다시 현황, 그 다음에 뭐 뒷살군 해서 요인 부재 해서 얘네들은 다른 데와 부재해서 뭐 이런 걸 여러분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BCG 매트릭스로 다른 데 쌀들은 어떻게 있고 우리 뒷살군은 BCG 분석이라는 걸로 통해서 우리 퀘스천 마크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키 요소다. SWOT 분석을 가지고 보고 대안일 하나는 뭐냐 니치 스트라터지로 하고 하나는 이 대안이는 리딩 스트라터지로 밀어붙이자 라고 해서 문제점과 해결 과제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쓴 다음에 니치 스트라터지로 하는 방법, 리딩 스트라터지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역시 여기 보면 IMC,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Strategy로 이 두 개를 뭉쳐서 해보자 라고 해서 틈새를 발견해서 쌀 시장 전체를 리딩해 가자 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니치 전략. 여기도 DHA 쌀이네. 하여튼 이게 그 당시에 나온 거니까 뭐가 터지면 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게 잘 먹히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옛날에 허준이 매실로 사람을 고쳤죠? 6개월 동안 우리나라에 매실이 없어요. 다 매실만 먹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텔레비에서 치킨이 좋다 라고 하면 우리 치킨런이야 이제부터. 6개월 동안 치킨들은 지옥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약간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의 냄비 근성이라고 하죠. 냄비 근성. 네. 여러분 냄비 근성은 뭐예요? 역시 수평적 사고에서 나온 또 하나의 산출물이죠. 냄비의 멋과 우리나라의 그 멋.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시대를 냄비로 푸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는 뭐예요? 네. 옛날에는 석기 될 때는 그것도 뭐예요? 돌로 만든 거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냄비죠, 냄비. 그러니까 노란색 냄비 있죠. 그거 뭐라고 하죠? 양은 냄비. 그거.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대가 사는 게 뭔지 아세요? 뭐지? 하이브리드 냄비라고 해서 그거의 대표적인 산출물이 뭐냐? 철가방. 네. 네. 철가방에 대한 그것도 그릇. 네. 철가방 그릇 있잖아요. 그게 양은 냄비하고 알루미늄하고 뭐 합성해서 짬뽕해서 만들어 놓은 거래요. 뭐 그런 식으로 푸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DHA가 뭐 이런 게 들어와 있죠. 내가 이런 걸 제안을 하게 되고 어디서 받아보죠. 그러면 다른 데서 이걸 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요런 게 많아요. 어디서 뭐 했다면 여러분 은나노가 뜨니까 치약이고 칫솔이고 잠옷이고 양말이고 은나노 다 집어넣잖아요.
왜? 그게 바로 이제 미투 상품이라는 거예요. 미투 상품. 하나가 뜨면 나머지 하나도 후광 효과를 본다. 라는 걸로. 자, 이것처럼 해서 얘네들은 리치 전략을 실버 블리튼, 뭐, 뚫고 지나간다라는 거,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계속 로드맵을 그리고, 뭐, 어나리시스를 한 다음에 자기네들 사례 분석을 프링글스로 하나 대고, 자기네 드라이빙 아이디어를 뭐, 이렇게 자연을 닮은 고감각 쌀. 그래서 자연에 대해서 해풍, 그 다음에 뭐 흙, 뭐 다른다라는 거를 가지고 얘네들이 이걸 가지고 시안을 짜서 얘네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시안을 가지고 여러 브랜드 디벨롭먼트가 됐으면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네. 그래가지고 뭐 타겟 프로필, 그 다음에 IMC 스트래티지, 그 다음에 로드맵,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제너럴 플랜이 나오겠죠.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플랜들이 이렇게 나와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브랜드 기획서도 그 순서대로 이렇게 써져요. 근데 여러분이 브랜드 개발을 직접적으로 안 한다고 하면 이 풀 기획서 써주는 건 무의미해요. 여러분이 만약 브랜드 개발 기획적으로 관련직으로 있다고,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하든 브랜드가 끼잖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브랜드 기획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만약 하게 되면은 원페이지 프로포절에 대한 것만 쓰면 돼요. 그리고 풀 기획서로 써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업체 쓰면 되는 거죠. 업체 쓰면. 그렇죠? 내가 뭐 다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일단 뭐예요? 여러분이 원페이지 프로포절을 쓰게 되면은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게 돼요. 준거를.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거에 여러분의 목적에 맞춰서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제 브랜드 기획을 하게 된다. 자,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브랜드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브랜드는 저는 조각이자 브랜드는 조각이고요. 브랜드 기획은 조각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브랜드는 뭐고 브랜드 기획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고를 많이 해요. 여러분 광고 홍보 그다음 이벤트 이건 안 해도 돼. 뭐 안 한다고 치면 뭐 안 하는 거겠죠. 근데 브랜드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브랜드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정말로. 모든 것을 할 때 브랜드를 안 끼는 게 없어서 브랜드에 대한 인식은 여러분이 충분히 갖고 있는 게 업무를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엔 뭘 볼 거냐? 여러분 뭐 브랜드를 하던 뭐를 하던 기획 업무를 할 때 조사를 못하면 뭐예요? 구라를 풀게 돼요. 그죠? 조사를 못하면 구라를 풀고요. 그 구라는 또 구라를 낳아요. 그러다 보면은 기획서 자체가 가장 비즈니스 문서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신뢰가 흔들거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뭐 툴을 쓰는 것들은 모르겠지만 페이퍼를 쓰기 위한 전반적인 기획 조사. 그렇다고 여러분 뭐 내가 통계학과를 나올 필요도 없어요. 통합 쪽에서는 기획 조사를 쉽게 찾아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사하는 거, 스포츠 마케팅을 하게 되면 뭐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기획을 해야 되고 병원 마케팅을 하게 되면 간호원들에 대한 선호 조사. 무슨 기획이건 뭐가 있어요? 평가를 하려면 조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조사. 그 다음에 그 다음 2부에서는 우리가 사업계획서 쓰는 거. 사업계획서 쓰는 부분도 하나의 패턴화된 방식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제한 시스템에 대해서 해서 이 과정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4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